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문제는 잠깐 문제가 길었었죠. 그동안 동영이 지문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길게 봤습니다. 근데 아마 점수는 지난주보다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죠? 지문이 길었지 그 어려운 내용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이 길 걸 대비해서 한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41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그 실수로 보니까 틀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41번은 103조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가로를 두 번 쳐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로 쳐보세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의 저기는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렇게 가로 쳐보세요. 그 다음 경우에는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칩니다. 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경우 가로. 그럼 앞가로에는 뒷가로와 달리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질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앞가로도 103조 해당할 수 있죠. 사실 증언은 약정 유효지만 그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이 103조 무효죠. 그래서 여지가 없다가 틀렸습니다.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 2번은 아주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우리 가장 유료한 지문입니다. 이건 이제 몇 번 봐봤던 겁니다. 자, 우리 갑에게 도박 채권이 있습니다. 내 갑이 돈이 없어서 내 부동산을 판 돈으로 도박 채권 변제 충당으로 약정했죠. 그리고 자신이 팔지 않고 그 도박 채권자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해서 이 도박 채권자가 병을 만나서 X를 판 거죠. 갑 이름 현명하고 그 다음 병 앞으로 이제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병은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자, 선이라면 이 일련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걸 고르시면 되죠. 먼저 도박 채권과 그 채권의 변제 충당, 이건 도박과 관계했죠. 얘들은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자, 도박 채권자 아니더라도 매도할 대리권 줄 수 있죠. 그 다음 대리행위라든가 이자는 뭐 전혀 몰랐죠. 이런 애들은 도박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103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없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원이라면 이 노란색을 내겠어요? 빨간색을 내겠어요? 시험에? 그러죠? 이거 틀릴 리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빨간색일 겁니다. 그러겠죠? 이제 다 출제원 이제 마음까지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2번은 제일 끝에 보세요. 2번 제일 끝에 무효가 아니다 그랬죠. 그 앞에 뭐가 쓰여서요? 매소한 행위. 그러니까 이거 무효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팔린지 알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3번과 4번은 강강의 신조라고 외웠죠. 강강의 신조. 3번은 양도소득세 조세죠. 그럼 제일 끝에 103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았고, 4번도 강제입행 면허 목적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 맞습니다. 5번도 이제 중요하죠.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무효 약정은 이건 103조 무효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다음 42번을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죠. 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자입니까? 폭리자입니까? 피해자죠. 피해자가 무효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든 요건을 입증하기 때문에 추정되는 거 없다 그랬죠. 추정 X입니다. 자, 2번 급부사익 불균형 여부는 급부거래상 객관적 가치 맞았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3번 5억건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범죄에 관한 5천개 총회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104조 무효가 될 수 있죠. 자, 4번은 아무런 택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이게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무상행위에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죠. 경매의 경우도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5번은 아주 중요하죠. 뭐든지 행위 당시입니다. 자,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는 그 다음 뭐로 말 나왔죠? 틀렸어요. 법률행위 시, 뭐든지 법률행위 시 그 이웃사정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43번은 비진이 표시죠. 이건 항상 원칙이 잘
유념하셔야 돼요. 이건 원칙 유효죠. 다 이제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이 무효로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저 상서무 상대방은 알았다 반대 선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무효, 상서 무효라고 외웠어요. 자, 사이사문은 이제 옳지 않은 거죠. 1번 사이는 공법행위는 표시가 중요하죠. 표시. 그래서 107조 무효 그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맞았습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이 3자에게 대항 또는 뭐 주장 같은 말이죠. 주장할 수 없습니다.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처해선 그게 진이죠. 이건 진이고 비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상대방이 진이 아닌 몰랐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이게 상할 수가 과실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무효입니다. 네, 제일 그때 유효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재단을 강제 나왔죠. 그럼 강제 무슨 말이죠? 강제가 강박이죠. 강박, 강제, 뭐 외포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쫄았다는 말이죠. 강박 나오면 세 가지를 딱 외웠어요. 첫째, 아까 강강우 신조 103조 무효 아닙니다. 두 번째, 비진이 표시 아니에요. 이건 110조죠. 110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107조 아닙니다. 셋째,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이때는 취소가 아니라 법원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죠. 세 가지는 딱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은 강제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비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다음 사회 3호는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자,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이게 짰다는 말이죠.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원하십니다. 그럼 이게 108조 가장 매매죠. 무효서부터 무효.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동원하십니다. 모르는 병 동원함이. 그럼 너는 유효죠. 선의 3자 보대죠. 모르는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 마쳤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A 강제 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과 통모해서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죠. 그런데 이제 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병에게 매매하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108조 무효죠? 무효이더라도 여기 선의 3자 보고가 있어요. 얘가 선이라면 0이 100 되는 거죠? 유효가 됩니다. 물론 병이 악이라면 악이 보호 규정 없죠? 그러면 원칙대로 0이 0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100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갑을 사이 매매 계약 무효죠? 2번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3번 병이 자 과실로 동원해 주세요. 과실로 가정 매매 사실을 자 모르는 경우 동원하세요. 과실과 모르는 경우 뭐가 중요해요? 모르는 경우 선이면 보대죠. 선이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보됩니다. 3번은 맞았죠? 4번 병이 취득한 부동산은 A 강제 입행 대상이 될 수 없죠? 이 등기 완전 유효입니다. A도 어떤 주장 못해요? 병은 완전 유효입니다. 그 다음 자 5번은 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 뺏겼죠? 그럼 갑은 누구를 죽인다 그랬어요? 을을 잡아 죽여야겠죠? 민법에서 죽인다는 돈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아니면 을이 받은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뺏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다음 45번은 착오 설명 옳은 거죠. 자 1번은 법률행위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이죠. 원칙은 일부 취소입니까? 전부 취소입니까? 전부 취소.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137조가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 법리를 준용합니다. 그럼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 무효. 취소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 전부 취소, 전부 취소입니다. 그래서 원칙 일부만 취소라고 틀렸습니다. 자, 2번은 갑이 착오에 빠져서 을과 법률행위했습니다. 그럼 착오에 빠져서 했더라도 나에게 불리하면 취소할 것이고 나에게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겠죠? 나에게 불리하니까 취소할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불리하니까 갑은 취소를 원해요. 그럼 을에게는 유리했겠죠? 그럼 을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이렇게 상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취소하려는 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을은 취소를 막으려면 너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그 중과실 여부를 을이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입증 책임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럼 자, 2번은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 이건 표의자가 입증하죠. 즉 착오자가 입증합니다. 근데 그 뒤에 과실은 이제 중과실 여부는 거기는 맞았죠. 중과실 여부는 표의자 상대방 맞았죠. 근데 그 앞부분이 틀렸죠. 앞부분은 착오자가 입증합니다. 착오자. 정답은 3번 쉬운 데 있었어요. 자, 부동산 매매기에서 시가 나오면 시가,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표의자가 동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되죠. 또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발 제공되면 되죠. 앞부분은 맞았다 봐주고, 일단 표의자에게 그냥 과실입니까? 중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되죠. 더 뒷부분이 정확히 들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자, 5번은 자,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다면 원칙 취소 못하죠. 근데 5번을 봐보시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일어난 것이라도 예외적으로 이게 취소할 수 있다죠. 예외적 판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죠. 다음 46번은 사기 강법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관하여 제3자죠. 그러면 상할수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하나여가 틀렸죠? 하나여를 빼면 돼요. 상할수니까 상대방이 안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죠. 상대방이 안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하나여를 빼면 맞아요. 또는 하나여를 그대로 두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말을 집어넣으면 되죠. 둘 중에 하나로 고쳐야 돼요. 첫째 하나여를 빼거나 둘째 하나여를 그대로 두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지문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2번 피기망자, 기망자는 당한자죠. 당한자에게 손해 가할 의사는 사기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오는 혼자 착각이죠. 그러니까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있어야 돼요. 손해. 근데 사기는 당했죠? 당했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손해 없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지문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번 강박유한 의사표시가 자,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외형만 있는 것에 불가한 경우 이렇게 가로. 이 가로를 5글자로 뭐라 하면 될까요? 이 가로를 5글자로 칠판에 있어요. 완전히 박탈 이 말입니다. 가로를 완전히 박탈. 그럼 뒤에 효로가 없다. 무효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길게 늘렸으니까 좀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 특징은 지문을 제가 최대한 길게 막 있어요. 여러분 요즘 동영이 너무 짧아서 그 시간 나면 좀 연습을 하시라고 해서요. 그래서 다 아는 지문이니까 좀 약간 헛갈려서도 정답은 좀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지문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과거 옛날에 한번 나왔고. 자, 상대방이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괄호. 고지 없이 그 다음 각서에 서명 나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 강박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강박이 되려면
불법적인 해약고지가 있어야 돼요.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건 해약고지가 없죠?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저같이 까치한 목소리로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원장님처럼 웃으면서 서명하세요. 다리 부러버려요. 그런 게 강박이에요. 뭐 다리 부러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해약고지 없으면 강박 아닙니다. 5번은 두 번째 줄에 시가 나왔죠? 시가는 사기 X, 차고 X. 그랬죠? 사기 X, 차고 X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이 정답이었죠? 다음 47번 보시면 이제 47번은 목권 데리고 뭐 얘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갑을병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갑을병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아직도 갑을병만 나오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갑을병으로 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갑을병을 한 겁니다. 지문을 짧게 해준 거예요, 이걸. 지문을 짧게 해준 거예요, 갑을병 냈단 말은. 무슨 말인가 보여드릴까, 제가? 몇 번이냐면 61번 같은 문제 봐보세요. 61번. 거기 61번 갑을병 안 나왔죠?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뭐라고 막 나왔잖아요. 이걸 갑을병으로 바꾸면 지문이 최소한 3줄이 짧아져요. 그 밑에 매도인, 매수인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그리고 명의신탁 문제 같은 경우도 그 69번도 봐보세요. 69번. 그 박스에 있죠? 박스에서 요약자를 갑이라고 그러고 낙약자를 제3자 병인했다면 기억이 벌써 2줄로 짧아져요. 니은은 제가 쉬어보니까 4줄로 짧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갑을병으로 다 바꿔보니까 5줄이 짧아요, 지문이. 그냥 요약자, 낙약자 일일이 쓰니까 이렇게 긴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문을 짧게 해줬구나라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이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문 이력이 엄청 길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갑을병으로 다 바꿔봤다니까, 요약자, 낙약자를. 그러니까 5줄이 짧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갑을병 나오면 문제가 쉽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를 그렇게 전환하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7번도 만약에 그걸 계속 밑에 지문에 묶건 대리인 쓰면 얼마나 지문이 길어졌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짧아진 겁니다. 그러죠? 그럼 47번은 이제 묶건 대리는 항상 갑이 뭐 본인 나오고 우리에게 이제 대리권 준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만나서 묶건 대리 하는 거죠. 엑셀을 파는 거죠. 갑 이름 현명합니다. 그럼 이게 묶건 대리였죠.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입니다. 다 이제 두 가지 권리식 있죠. 자, 갑은 추인권 있고 가만히 있어도 무효지만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죠. 중요합니다.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작년 시험에 추인한 때부터 틀려요. 소급해 유효. 그래서 소급해 있는 거 외웠죠. 소급해 있는 게 무취해. 이게 묶건 대리 최고, 취소, 해제. 얘들은 소급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최고권과 철회권 있죠. 최고는 악이어도 할 수 있죠. 악이어도 가능합니다. 최고인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 그때는 거절로 본다. 그러니까 최고인데 아무 말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절로 봐야 무효가 되죠. 거절로 됩니다. 근데 처리는 선임할 수 있죠. 선처리. 그래서 처리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다 무효가 돼요. 이것도 결국 무효죠. 추인했을 때만 이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계를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47번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하였으나 갑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 틀렸죠. 거절로 본다. 2번은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도난 치시면 거시기 X예요. 거시기 X. 저렇게 있다가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단독 상속 바로 밑에
추인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거절 X. 따라서 무효 주장 X.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 X. 부당이득 반환 청구 X라고 뭐든지 XX에서 그랬죠? 틀렸고, 자, 3번. 갑의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 경우 병동의가 있어야죠? 있어야 추인 효력이 있다. 이제 4번도 중요합니다. 의리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갑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일단 병 선택 맞았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책임을 져야지만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항상 우리가 작은아버지 같이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그 책임은 부정된다. 틀렸죠? 부정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지금 현재 무권대리했죠? 근데 나도 대리권 없음을 몰랐대요. 그럼 책임지는가? 즉 아버지는 나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찾아와서 야, 너희 아버지가 너 보고 X 팔라더라 라고 거짓말 쳤대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때문에 속아서 나는 대리권 있는 줄 알았다. 그래도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집안일은 집안이 알아서 하고 병에게 무조건 책임져야겠죠? 무과실 책임.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정답이 5번이겠네요. 갑이 병에게 자 추인 후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럼 더 이상 철회 못해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추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다음 48번은 이제 126조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두 번째 줄 끝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일단 맞았어요.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그래서 1번은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사람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대리 못하죠.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 될 수 없어요. 네, 법률행위라면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라고 시험에 제일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작년도 이런 게 다 정답이었죠.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해서 126조는 그 지문이 지금까지 제일 많아요. 시험에. 예, 정답은 2번이죠. 뭐든지 행위 당시. 정언당한 이유 의무는 대리 행위 당시 맞았고 그 다음 틀렸죠. 그 이후 틀렸어요. 그 이후. 거르지 않습니다. 3번 기본 대리권은 표현 대리와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죠. 4번 자 표현 대리는 125조가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써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가 의무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기 대리권 수요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 126조나 129조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얘만 법정 대리 적용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는 다 법정 대리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자 4번은 맞았죠. 126조 법정 대리도 적용됩니다. 자 5번은 가로 한번 쳐보세요. 자 가로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 가로 그 가로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할까요? 두 글자로 줄이면 자 무권대리 무효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럼 무권대리 제목에서 무권 이 말이 대리권 없다는 말이죠. 다음 대리란 말이 현명했어요. 현명. 그리고 대리 무권대리에서 대리란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입니다.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죠.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완전 유효.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추인하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무효란 본인이 대리권 주지 않았으니까 무효가 돼요. 추인이란 이 하자를 없애줬죠.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된다. 완전 유효. 행위가 103조 무효라면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죠. 104조 무효라면 유효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유효가 안 돼요. 그래서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걸 무권대리랍니다. 그럼 표현대리도 여기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가로친 게 무효예요.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 가로에서부터 무효라고.
그래서 표현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죠? 무효니까. 무효니까 묶은대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표현대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은 이거였죠. 5번 지문 이런 것들 종중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 그런 것들. 그걸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지금. 강행위적이면 무효. 같은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비교적 쉬운 데 있었습니다. 이제 49번은 답이 1번이죠.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처상보다 할 수 있다. 처상보다. 처분 상속 다 할 수 있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를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3번은 모든이 틀렸죠. 단독행위라든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다시 단독행위나 가족법상이 못 붙여요. 4번과 5번이 기성조건, 불능조건이죠. 그래서 아무튼 1번이나 4번, 5번 이 셋 중에 하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인데 이들은 작년에 조건이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나오면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1번 지문, 4번, 5번 이런 것들 맞추라고 준 거예요. 1번은 초상보다 외우시면 되고 자 4번 봐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면 플러스죠.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요건 플러스. 그럼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죠. 뒤에 무효 틀렸죠.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는 유효. 자 2번 5번도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마이너스.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요건 플러스.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뒤에 무효가 나와야지. 조건 없는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무효에 무효.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곱하시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50번 문제를 딱 봤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뭐하러 기억과 니은 읽어 이 긴 것을? 저 같으면 짧은 것 테니까 짧은 것부터. 뭐하러 기억 니은 읽어요? 이렇게 긴 것을 읽다가 잊어버리겠네. 디귿, 리을, 미음 읽고 답 나오면 읽을 필요 없잖아요. 디귿부터 봐보세요. 디귿.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니은을 뭐하러 읽어요? 그러죠? 자 디귿부터 봐보세요. 갑이 을의 강박이 후에 누구한테 속았어요? 당했어요? 을에게. 그럼 갑은 취소는 누구한테요? 그때 그놈 을에게. 그때 그놈 을에게. 을과 매매했으니까. 다시 디귿. 갑이 을의 강박이 후에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을의 병에게 전매했다면 갑은 을. 그때 그놈. 나를 속인 놈. 쫄게 한 놈. 그놈에게 취소해야겠죠. 디귿 맞았습니다. 그럼 디귿 있는 거 싹 빼보세요. 밑에서. 그럼 1, 2, 3 싹 나가잖아요. 그러죠? 1, 2, 3 다 나갔죠? 그러니까 디귿은 아마 맞은지 다 하셨을 거예요. 많이. 근데 기억니 읽다가 지금 이름이 많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이 이제 4번, 5번이겠죠? 자, 리을. 리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혐의를 알고 추인한 때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됩니까? 피해자도 추인 못하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지문들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항상. 뭐라고 썼어요? 추인 X 전환 O라고. 그럼 이대로 푸셔야지. 또 피해자가 나오니까 피해자가 추인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피해자 추인할 수 있다 그런 말 한 적 없죠. 이 백사조 무효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 그놈을 보호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객관적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백사조 무효는 피해자 그 멍청한 놈 보호한 거 아니에요. 얘를 뭐하러 보호해요? 우리나라 객관적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겁니다. 객관적 거래 질서. 척계약 무효죠. 척계약 103조. 그럼 그 본처가 동의하면 유효입니까? 척계약 무효는 본처를 보호한 규정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 객관적 질서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103조, 104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추인해도 무조건 무효예요. 다 이제 무효 상태를 유효처럼 전환한다면 그건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리을도 피해자가 추인해도 절대 유효 안 됩니다. 자, 리을 틀렸고 그 다음 미음. 법률행위 일부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소급표 인정되죠? 취소 소급표.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리을도 읽을 필요 없었죠.
디귿이 리을 읽었어야 하구나. 어차피 맞추려면. 그래서 미음은 맞았죠?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지? 5번 나오죠? 5번. 기억내 알거든. 그래서 아무튼 짧은 것부터 읽고 먼저 푸시고 안 나오면 기억내 읽으면 되겠죠? 자, 기억 니은은 이제 모르는 거 나와요. 이제 기억 보시면 자, 기억은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인 경우 그 다음 쉼표 뒤에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그 법규가 일부 무효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쓰시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137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시 어떤 행위가 일부 무효라면 거기 관한 법 규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요. 거기 관한 법 규정이 없을 때 137조를 규정 따릅니다. 그 다음 그 뒤는 뭐 당연한 말 써놨죠? 뭐 그 뒤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이겁니다. 무효행위 전환 가능하다. 그 판례 원문을 잘 써놓은 거예요. 니은. 이제 기본서 가정할 때 가백의 X토지가 있어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입니다. 우리 다른 데 땅을 다 샀는데 이 갑당만 못 사서 재건축을 못 들어가요. 갑당이 시가가 5천만 원이라면 갑이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갑이 지금 현재 알박기가 있는 거죠. 알박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 땅만 못 사서 재건축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5억에 샀다 해보세요. 그럼 자, 급부와 반대부 현저한 불균형 있죠? 얘 지금 궁박 상태예요. 다른 땅 다 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얘는 당연히 폭리악의가 있죠? 그래서 104조 무효입니다. 104조 무효인데 우리 판례가 만약 당사자가 이게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혹시 한 5,500만 원 정도나 예를 들면 한 이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렇게 무효를 유효로 전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재건축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니은 보시면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입니다. 갑토지. 재건축 사업조합이 의리의 을과 토지 소유자 갑의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분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특별히 틀린 거 없어 보여. 그 다음에 틀렸죠? 적절한 매매대금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 가능하다.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몰랐더라도 정답은 풀 수 있어서요. 그 다음 51번 보시면 이제 물권변경 설명 옳은 거죠. 자, 1번은 공영징수 수용입니까? 그럼 등기 없이 187조. 자, 1번 토지 수용 재개로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다음 더 넣어보세요. 수용 개시일 동그라미. 그때 물권변경 발생하죠. 등기 없이 1번이 답입니다. 수용 개시일 등기 없이. 2번 건물 신축한 자는 보존 등기한 때 들렸죠. 등기 없이도 소유 근처에 가죠. 3번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허가 결정 틀렸죠. 매각되고 완납시 등기 없이 취득하죠. 4번은 원룸 지을 때 이렇게 한다. 원룸 팔 때 한다 했어요.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양수하여 을 앞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 그러니까 갑이 원룸을 지었죠. 을에게 판다면 원룸 지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취득세 내야 돼요. 을에게 팔면서 양도세 또 내야 됩니다. 이제 세금 안 내려고 등기를 그냥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했죠. 그럼 이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등기 유효입니다. 유. 실체관계 포함하죠. 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등기법에서 머리를 생략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도 하죠. 유효입니다. 어차피 이걸 앞으로 올 겁니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일종의. 5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5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매매 그러면 등기해야 돼요. 매매 그러면 등기해야 되죠. 법률행위.
그래서 매매 딱 본 순간 등기하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자 5번은 부동산 매매 동원하십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다음 동원하십니다. 판결 확정 동원함이. 그게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안 하니까 판결 받았죠. 이행 판결한 때. 그 다음 등기해야지. 등기하여야 그 말을 넣어야 됩니다. 등기하여야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수용 개시일 그게 맞습니다. 자 52번을 보시겠습니다. 점유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진정 그 다음에 동원하십니다. 소유자가 동원함이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동원하십니다. 소송을 제기 동원함이. 그럼 누가 소송 제기했죠? 점유자와 다투는 사람이 하필 소유자예요. 그럼 그 상대방 소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그 다음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송 제기 시부터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입니까? 악의로 바뀐다. 악의. 선의가 악의로 소제기 시, 자주가 타주로는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1번 피상속인 점유, 아버지 점유가 타주래요. 그럼 그 집안 그냥 타주 집안이에요. 3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이 200조죠? 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건에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은 등기에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다. 4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맞았죠? 그 다음 여기서 말한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다 포함되죠? 맞습니다. 5번 공동상속의 1인이 상속재단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리는 타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53번 같은 문제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많아요. 그 미등기 매수인은 논점이 참 많습니다. 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고 을이 다시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을과 병이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나 돈은 다 줬네요. 근데 각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럼 갑 소유 부동산 있고 우리 등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점유는 넘겨받았죠. 그리고 다시 병이 돈 주고 사서 병도 등기하지 않았지만 점유는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누가 소유자죠? 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애들은 등기 안 했으니까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청구권 있죠. 병도 을에게 등기청구권 있습니다. 다 채권이죠. 을이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처럼 하는 게 불법이 없어요. 노란색처럼 해야지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내죠. 노란색이 완전 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애들이 중간 생략 등기하려면 즉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갑을 포함해서 3자간 합의한다면 그때는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점유하고 했다면 이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팔고 나서 병이 점유하는 바람에 을이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뭐 그런 내용 나올 겁니다. 그럼 자 1번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여전히 갖고 있죠? 여전히 이거 유효요. 다 유효. 다 유효입니다. 자 2번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어야죠. 있어야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있네요. 갑은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로칩니다. 다음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죠. 있다. 즉 갑을병 3자간 합의했어요. 합의했더라도 갑은 돈 안 주면 누구한테나 등기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돈 안 주면 갑은 을이든 병이든 다 등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합의했다. 그럼 을이 인상분을 주지 않아도 갑은 병한테 등기 거부할 수 있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갑을병 전원이 중간등기 합의했더라도 병은 을을 대의 맞죠?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게 정상이 이게 불법이었습니다. 합의했더라도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 세금 내야 되니까 4번이 맞았죠? 자 5번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죠?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그 양도에 관해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없더라도 틀렸죠? 있어야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죠? 동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만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를 이쪽이 가져올 수 없다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4번은 가등기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맞았죠? 가등기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가등기는 물청, 채청 다 가능합니까? 채청만 가능해요. 채청. 그러죠? 2번은 자 거의 가로쳐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로쳐 보세요. 그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채청이니까 가등기 인정된다. 된다. 저당권 등기 안 했으니까 저당권 등기 청구하겠죠? 아직 채권자예요. 채청. 채청이라 인정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가등기에 한 본등기가 경례되더라도 본등기와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에 따라 소급하는 거 아니죠? 본등기한 때부터 물권 변동은 발생하는 거죠. 4번은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자 이런 말이죠. 갑부동산 있고 만약에 가등기가 있다 해보세요. 이때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됐대요. 불법 말소. 불법 말소됐다. 말소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말이죠. 그럼 시간 순으로 갑이 소유자였다면 우리 가등기 했죠. 이게 불법 말소되니까 병은 이거 깨끗한 줄 알고 샀어요. 깨끗한 줄 알고 갑에게 돈 주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소회복해 하겠죠. 그죠? 그때 항상 말소 당시 소유자 갑에게 회복해야 되니까 얘는 현재 소유자죠. 얘는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을 의무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4번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죠. 제3자 병은 우리 이제 가등기 회복 등기 할 때 그 절차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을 의무가 있습니다. 4번은 원래 등기법 판례죠. 이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4번은 그냥 안 봐도 돼요. 잘 모르면 안 봐도 됩니다. 원래 등기법 판례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5번은 가로 2개 쳐볼게요. 자 첫 번째 가로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권 가로치시고 자, 두 번째 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로칩니다. 그럼 앞가로는 뭘 취득하기 위한 권리죠? 앞가로는 뭘 취득하기 위한 권리예요? 소유권. 뒷가로도 소유권. 둘 다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권리죠. 다시 앞가로와 뒷가로는 그러니까 그 등기 원인이 동일합니다. 다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에요. 등기 원인은 소유권.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을 본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동 사건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명의시타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해줬죠. 수탁자가 팔아버리면 얘는 악의여도 부대입니다. 못 팔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갑 앞으로 가등기가 딱 해놨어요. 그럼 우리 팔 수 없겠죠? 그럼 갑은 을에게 본등기 청구권,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권리죠? 지금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 채권입니다. 채권.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본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별개의 원인으로 을로부터 소유권 등기받았어요.
그럼 물은 물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물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이 권리 필요 없겠죠.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소멸하지 않죠. 물권과 채권끼리는 혼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아직 우리 심에 안 나온 판례라 그랬죠. 혼동에서.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5번은 앞가로 뒷가로 서로 다르봅니다. 아무튼 2번이 채청이라는 걸 빨리 눈치채가지고 가던 길은 채청은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답입니다. 다음 55번 나왔죠? 55번은 밑에 박스 밑에 1, 2, 3, 4, 5 봐보세요. 뭐가 다 있어요? 기억이 다 있죠? 그러니까 기억 읽을 필요 없었어요. 항상 1, 2, 3, 4를 잘 박스는 잘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55번이 올해 법원행시 5급 행정고시 기출문제 제가 그대로 실어봤어요. 세상 5급 행정고시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요. 기억을 똑같이 다 써놨어요. 이게 출제위원이. 그래서 제가 특이하잖아요. 기억을 다 써놔서 이거 대학교에서 낸 건데 제가 특이해서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실수도 합니다. 출제위원들은. 그럼 이제 아무튼 기억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연습이니까 여러분 다 읽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억부터 이제. 자, 기억은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후 등기했단 말 없죠?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동그라미 된이 격려된 그 말이죠. 격려된 그 말이 이루어진 같은 말이에요. 된 격려된 이루어진 같은 말입니다. 그럼 등기 유효죠? 갑을 병 합의 없더라도 유효. 어차피 병 앞으로 등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된 소유권 등기는 갑을 병 합의 없더라도 유효. 어차피 병 앞으로 등기니까. 자, 니은은 이제 아주 중요하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의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틀렸죠?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 대장이나 등기 필요 없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구분 소유권에 설립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 객관적 물리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어야 되고, 다음 주관적으로 소유자의 구분 행위, 구분 의사가 있어야 돼요. 구분 행위는 우리나라 판례, 예전엔 과거 판례가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 등기했을 때 이때 구분 행위 인정했습니다. 과거 판례가. 근데 변경된 판례에 하면 이런 시기나 방식 필요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분행위 인정하기 위해서 시기라든가 어떤 방식 제한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즉 이제 제일 처음에 건축 허가를 짓고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공하죠. 다음 공사가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뭐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인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선대장, 그 다음에 후등기 이런 식의 시간이 흘러가죠. 그럼 과거에는 이 시기까지 와야 이 시기 또는 이런 방식이 있어야지 구분행위 인정했습니다. 근데 변경된 판례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나 또는 분양계약을 통해서 이미 구분행위 인정할 수 있고 구분행위. 다음에 허가 신청한 대로 건물이 완성되면 이때 이미 구분소유권 인정해버립니다. 구분소유권. 그러니까 구분소유권은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 등기 없이도 이때 이미 성립할 수 있다. 신법 기피 원다 구속 외웠죠. 등기 없이 이때 성립의 구분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시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런 방식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 필요 없고 방식 필요 없다. 잘 기억하시고 이때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렇게 알아두셔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2차 중개사법에서 언제 중개사분서 언제부터 들 수 있죠? 2차 중개사법에서 언제부터 중개사분 들 수 있어요? 자, 여기부터 들 수 있죠. 여기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승인, 사용공사 받으면 여기서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는 들 수 없어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미등기, 미대장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중개사분 들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건축법에 써먹고 이렇게 집합건물법, 중개사법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본 거 아니죠? 자, 나올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작년에 나왔고 아주 중요합니다. 니은 틀렸어요, 일단. 디귿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험에 나온다고 예고를 했어요. 뭐라고 예고했냐면, 가등기는 항상 본등기 전후, 항상 기준이 본등기입니다. 항상 본등기.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여력도 없죠? 아무 여력 없어요. 추정력 없죠? 순위 보존적이 없어요. 대항력 없습니다.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적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때 생깁니다. 이때. 본등기 전에는 아무 여력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판결,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아무 여력 없다 그랬죠? 본등기 하기 전에는.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디귿 보시면 가등기의 원칙상 순위 보존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나. 그 다음 주의하세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비로소 가등기 원인이 된 청구권 존재를 그 다음 추단이 추정이에요. 틀렸어요. 추단할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본등기 해야지. 본등기 해야지 무슨 효력이 생겨. 본등기 해야지. 뭐 본등기 명하는 판결만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디귿에는 해설을 써놓으서 해설. 그리고 해설 뒤에 있죠. 해설 한번 가보세요. 해설 받으셨죠? 가보세요. 이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팔리니까. 최근 팔이라 중요합니다, 이거. 자, 해설 55번에 디귿 가보세요. 이 팔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디귿 보시면, 자, 보세요.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로하기까지는 마찬가지다 그 말이 아무 효력 없다 그 말이죠. 뭘 해야 한다? 반드시 본등기. 그래서 이 판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대로. 여기 어긋난 판례 아닙니다. 뭐든지 본등기 하기 전에 절대 아무 효력 없습니다. 다시 문제로 오시면,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죠? 그럼 정답이 대강 이제 와요. 다음 리을. 자, 리을은 소유권, 이전 초음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가등기 이후에 다음 가압류 등기에 동그라미 2번.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고 그 다음 위 가등기 기한 본등기에 동그라미 3번.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럼 본등기가 1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1번과 3번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건 가압류 있죠? 그건 등기관이 직구 말소하겠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순위가 1번으로 소급하는 거죠. 그 다음 미음. 갑이 자기 소유권을 우리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그 다음 관계서류를 동원하십니다. 위조하여 동그라미. 위조하여 의료 등기를 말소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동그라미 친 거 위조하여 말소를 네 글자로 뭐랍니까? 불법 말소, 유효. 불법 말소, 유효. 위조해서 말소가 불법 말소죠? 유효. 말소한 경우 말소 등기 회복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여전히 유효죠? 맞습니다. 예, 정답이 4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다음 56번을 보겠습니다. 갑소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우리 점유식이 완성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았겠죠? 등기한 걸 시험에 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20년간 시완성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럼 시완성하면 항상 등기는 시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 다시 오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계시에서 우리 20년 완성했어요.
당연히 등기하지 않은 걸 내겠죠, 시험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옳지 않은 거죠. 그럼 1번. 갑이 병에게 X를 매도해서 이전등기 마치면, 이렇게 이제 병에게 등기했대요. 그럼 얘는 완성 후 소유자라 을은 병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죠. 얘는 악이어도 소유자, 악이어도 보대요. 그래서 1번은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2번. 위 1번에서 병의 가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돈을 치르면 저일 뒤에 무효 맞았죠? 적극가담 무효입니다. 그래서 얘는 악이어도 유효지만 단 얘가 이 둘 간의 매매에 적극가담했다면 그때 이건 무효죠? 103조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접 말소 못해요. 우리는 갑을 대위해서 말소한다고 지난주에 했었죠? 네,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돼요. 틀렸죠? 간주 안 돼요.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아닌 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즉시 소멸한 건 아닙니다. 네, 3번이 정답이죠. 네, 4번. 을이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이죠? 악의로 병행기를 매도한 경우, 즉 을이 시효 취득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럼 알았죠? 그럼 우리에게 등기해줘야지. A라 엿먹으라고 팔았어요. 그래도 병 유효입니다. 단 그때 갑은 을에게 책임진다 그랬죠? 무슨 책임져요? 시효 취득 알고도 일부러 엿먹으라고 팔았죠? 고의로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채무불이행 X예요. 둘 간에 무슨 채권 채무 관계 없습니다. 얘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생기는 거죠. 채무불이행 X.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매도한 경우 그다음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단 근거가 채무불이행 X. 불법행위입니다. 5번은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수업 시간 안 했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번. 공의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공의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가로쳐 보세요. 그 지분 비율로 맞았죠? 지분 비율대로 관리비 내야겠죠? 자, 2번도 공의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의자에게 가로쳐 보세요. 각 지분 비율로 맞았죠? 지분 비율로 그대고 국가의 기록 X죠? 3번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많이 틀렸어요. 3번. 공의물을 손괴한 자에 대해서 공의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의물에 발생한 손해 전부? 손해배상은 지분만, 지분. 다시 손해배상 청구는 돈이고 지분만, 전부가 틀린 겁니다. 공의자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조금 막히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지, 3번 지문은. 다음 4번, 5번은 많이 나왔죠? 4번은 공의토지의 건물지는 공의자 전원 등이 있어야 되고, 5번도 공의자가 다른 공의자의 지분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것은 보증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8번은 지상권 설명 옳은 거에서 이제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아마 1, 2월 이후로 별로 안 봤을 거예요. 자, 1번. 최단 존속기간은 건물의 경우 견고한지 여부에 따라 30년 또는 15년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공작물이나 수목의 경우 5년 그랬는데 공작물은 5년 맞죠? 수목이 30년. 수목이 30년이에요. 수목은 건물보다 수명이 더 오래 가죠? 나무는 막 몇백 년 가잖아요. 그래서 30년입니다. 2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다음 지상권자가 당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죠? 있다. 자유롭게 양도, 임대 가능합니다. 절대적 부정되죠? 2번이 282조입니다. 282조. 3번 지상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죠? 이게 371조.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고 지역권 X라고 했죠? 4번 민법의 지상권의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은 그지 다 틀렸죠. 그냥 인정된다. 영구 가능하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임대차 영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그럼 5번이 답이죠. 지상권자가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은 2년, 임대차는 임대차 2기. 상임법 3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9번 전세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전세권 설립 요건 중에서 목적물 인도는 해당하지 않죠. 전세금 지급은 해당합니다. 자,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로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과 지상권은 유지 수선을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비 X예요. 필요비 X.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필요비 청구 못해요. 3번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럼 누구한테 전세금 받아야 되죠? 신소유자. 그래서 구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죠? 그리고 신소유자가 부담합니다. 3번이 답이죠. 4번은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나왔죠. 그럼 그 아래, 바로 아래 등기 없이 맞았죠? 등기 없이도 제3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고 5번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5번이 317조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입니다.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 맺었죠? 우리 갑에게 전세금 지급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줬죠? 그리고 우리 직접 점유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전세금 반환,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적물 반환해서 을의 두 가지와 이게 서로 동시행이죠. 그런데 을이 목적물 점유는 반환했는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해줬습니다. 그럼 갑 전세금은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되죠. 이거 안 했으니까 전세금 안 줘도 돼요. 그럼 그동안에 갑이 전세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자,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갑의 부당이득 아닙니다. 갑은 전세금 안 줘도 돼요. 부당이득 아닌 것은 갑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3번은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다음 60번 보시면 60번은 문제 가로 안에 돈이 써있죠. 밑에 박스에 돈이 있습니까? 그럼 돈 얼마인가 볼 필요 없어요. 자, 60번 보시면 갑은 자신 건물의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에 병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옳은 거 그랬죠? 갑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뭘 취득했죠? 을이 전세권 취득했죠? 다음 누가 병한테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을이 했죠. 을이 그 전세권에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죠. 이 상태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죠?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기억 보시면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 전세권 영위물권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맞았죠.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외웠죠? 신법 기피였나 말소 등기 없이 이 상태로 그냥 무효입니다. 그럼 전세권 없죠 이제? 없으니까 밑에 리을 더 이상 전세권을 경매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거 없으니까 더 이상 전세권을 경매하거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맞았죠.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죠. 리을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는 이제 전세권이 없어졌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걸 병이 압류해서 이걸 대신 받아가면 되죠. 물상대의. 다시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그 가치역 변형물에 병이 이걸 압류해서 물상대하는 거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걸 경매 실행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리을도 맞았어요. 그럼 니은 으르 전세권이 법정 남의 아래 등기 없이 맞았죠?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가죠. 자, 디귿 보세요. 디귿. 병우 자 전세권 저당권 우리 판례가 이걸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저당권은 엄마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은 피다분 채권 엄마를 수반 같이 가면 양도할 수 있다죠? 있다. 엄마 등 옆에서 같이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디귿만 틀려서 그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다시 계속 이어서